매주 금요일은 제11대 경기도의회 의원들과 함께 골목길 민생 현안과 그 대안을 짚어보는 시간입니다. 민생의회. 오늘은 경기도의회 김선희 의원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네. 의원님, 오늘의 기후 청취자분들께 직접 한번 소개를 해주신다면요. 네, 안녕하세요. 청취자 여러분. 저는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위원으로 지역구는 용인 특례시 수지구 제7선거구는 풍덕천 1동, 풍덕천 2동, 죽전 2동의 지역구를 두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김선희 도의원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의원님. 네. 그 의원님이 지금 방송 시작할 때 OBS 라디오는 경기도 지역만 듣나요? 하고 여쭤보셨는데 사실 전국에서 유튜브로 댓글들을 다시거든요. 전국에서 보내주시는 분들이 있어요. 문자를. 그렇군요. 네. 여러분 경기도 용인시의 도의원님이십니다. 의원님, 용인하면 사실 오늘 청경채도 처음 알았지만 저는 용인하면 떠오르는 게 푸바오. 에버랜드 푸바오하고 그러실 겁니다. 네, 푸바오 가족들, 그리고 이제 반도체 클러스터 경기 남부에 있다는 거, 또 오늘 얘기해 주신 청경채, 이것 말고 저희가 용인시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의원님께서 한번 자랑을 해주신다면. 너무 잘하실 텐데요. 전국적으로 아니면 뭐 지금 이탈리아에 계신 분도 아실 수 있습니다. 뭘까요? 에버랜드. 에버랜드. 네, 그리고 민속촌. 민속촌. 네, 맞아요. 그 이외에도 테마파크가 많습니다. 네, 또 뭐 박물관도 있고요. 네. 뭐 이루 말할 수 없이 많은데 그런 것들을 또 인프라 엮여서 하는데 이제 우리가 중요한 거는 지금 현재 앞으로 더 커질 것이 반도체, 아까 말씀해 주신 반도체 클러스터, 또 반도체 고등학교가 이제 설립이 됩니다. 네. 2027년에 용이네요. 네, 용인에 생깁니다. 최초입니다. 네. 예, 그래서 그게 교육부에서 승인이 됐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더 나은 이제 반도체 클러스터뿐만 아니 이제 거기에 맞는 그런 게 다 조성이 될 예정입니다. 지금 시작됐습니다. 그렇구나. 네. 여기 서령님이 청경채가 몸에 엄청 좋다고 합니다. 성장하는 아이들에게 특히요. 그리고 빠콩님은 김선희 도의원님 안녕하세요. 용인 농촌 테마파크 좋아요. 맞습니다. 용인 8경 중에 하나입니다. 농촌 테마파크가 또 있습니까? 네, 맞습니다. 용인? 거기도 있죠. 네. 자연휴양림도 있습니다. 자연휴양림도요. 네. 그 용인이 이렇게 볼거리도 많고, 저는 거기가 이제 예전에 뭐 풍수지리가 좋다고 그러면서 어르신들이 실버타운 갈 때 용인으로 가신다는 얘기도 들었었는데요. 그 현장에서 지금 용인 시민들 만나시면서 도의회 활동을 하고 계시니까요. 본격적으로 골목길 민생 이야기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지역에서 지역민들 만나시면은 민생 현안으로 무슨 얘기를 제일 많이 들으실까요? 사실은 지난 지방선거 때도 이렇게 인사를 다니면 그때 당시만 해도 이제 2022년도였잖아요. 2021년 말에서 이제 2022년도였는데 좀 많이 어렵다. 좀 어렵다. 지금은 좀 더 어렵다 하실 수 있죠. 그래서 골목 상권이라는 것이 이렇게 활성화되지도 않고 또 장사가 안 된다. 뭐 이렇게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셨죠. 그래서 제가 제 지역구가 또 풍덕천 1동, 2동이 상가가 굉장히 많은 또 그 동네가 있습니다. 수지구청을 뒤로 하면서 그 상가 밀집 지역에 또 청소년 유해업소도 조금 있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더 좀 변화가 있어야 상권도 활성화시키고 그런 거를 사실 공약에도 넣었었습니다. 공약도 넣고 도의원 입장에서 예산을 많이 갖고 와서 도움을 드리고 또 지자체 시와 함께 그런 걸 도와드리고, 지금 주차장이 부족하니까 사람들이 많이 올 수가 없잖아요. 시장이나 상가예요. 그렇죠. 사실은 사실 수지구에는 시장은 없고요. 이제 상가하고 이제 그런 상가 번영회 분들도 많이 힘들어하시고 이제 그러다 보니 이제 사실은 로컬 클리에이터라는 곳에 제가 관심을 갖고 이제 곧 8월 16일 날 제가 정책 토론회를 열기로 했습니다. 시장 상권도 있지만은 골목 상권 이제 거기에 활성화를 불러 넣기 위해서 이제 그런 걸 준비하고 있는데요. 그건 이제
추후에 할 거기 때문에 많은 그 물가 상승으로 인한 그 주민의 어려움 또 우리 지역 주민들 그런 말씀을 들을 때 좀 마음도 아프고 이걸 우리 의원들이 어떻게 해야 될지 그런 고민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예, 의원의 입장에서 조례나 뭐 여러 가지 그 법을 따라야 되는 부분도 있고 또 예산으로 도와드릴 부분을 지금 찾고 있고 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네네. 골목 상권이 어려워진 거는 확실히 피부로 네. 느낀다. 네네. 그러면 어떤 정책을 지금 추진하려고 하시는지 혹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시는지요? 그래서 지금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로컬 클리에이터라는 거는 로컬 클리에이터 예, 그런 정책이 사실은 소상공인들을 위한 그런 것들이 있는데 뭐 이게 상업 뭐 이런 그 장사하는 뭐 어떤 그런 상가에 한한 것만이 아니고요. 네. 자그마한 창업부터 시작해서 그러니까 청년부터 시작해서 모든 그런 것들이 문화 예술도 다 접목해서 네. 이제 창업을 한다 그러면 이제 크게 뭐 이게 굉장히 광범위하지만은 이제 그 작은 기업이 큰 기업이 될 수 있고 창의력을 발휘해서 네. 그런 것들이 갑자기 큰 기업이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꿈을 실어주고 이제 그런 것들을 트렌드의 변화를 주면서 뭔가 변화를 주면 사람들이 관심을 갖게 되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그곳에 몰리게 되죠. 그럴 때 이제 같이 함께 거기서 문화를 좀 바꿔가면서 관심을 갖고 서로에게 도움을 주는 그런 문화 만들면서 또 상권도 활성화되면서 또 창의도 발휘하고 또 모든 연령층 같이 함께하는 그런 뭐 다 함께합니다. 사회적 경제원뿐만 아니고 시장 상권 뭐 다 협업입니다. 말하자면 콘텐츠 진흥원 네, 뭐 다 네. 협업하면서 그래서 로컬 크리에이터 생태계 조성 지원을 위한 조례 제정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역 상권을 활성화하는 게 물건을 잘 만들어서 사람들을 많이 불러서 파는 것만으로는 안 되고 그렇죠. 로컬 크리에이터라고 해서 좀 문화와 접목해서 사람들이 네, 모이도록 맞습니다. 해서 상권을 살려보자. 네네. 그 나중에 2부에서 말씀드리겠지만 네. 김선희 의원님하고 문화하니까 굉장히 잘 어울리네요. 2부를 5부를 기다려주세요, 여러분. 네. 용인시는 지금 올해 저출생 문제 해소를 위해서 관련 예산을 대폭 늘렸다고 들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의원님 저출생 문제에 또 관심이 많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네. 지금 뭐 우리나라 출생률 너무 낮으니까. 지금 위기입니다. 네, 뭐 사실은. 0.6%대까지 내려갔나요, 진짜 지금? 이대로 가다가는 진짜 소멸 국가로 가는 겁니다. 네. 진짜 그건 상상할 수 없는 지금 피부에 와닿지 않는 것 같지만 정말 이건 위기 중에 위기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저출생을 극복하려면 저는 교육 너무 중요하잖아요. 네. 왜냐하면 아이 낳고 키우기가 어려우니까 결혼할 생각이 안 들고 일단은 결혼할 준비가 집이 있어야 되니까 뭐 하여튼 여러 네. 가지가 다 하는데 일단은 저는 교육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교육기획위원회 위원으로서 아이 낳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그런 세상을 만드는데 네. 또 일조를 하고 싶습니다. 저출생 문제는 교육 정책으로도 보완이 돼야 된다. 네, 이렇게 생각을 그렇습니다. 하시면서 교육기획위원회 소속이시니까 네. 여러 가지 대책을 생각하고 있다. 네. 용인시에서 저출생 문제라고 하면 뭐 이게 사실 경기도 전체를 보고 네. 정책을 하시겠지만 네. 어떻게 보시는지 좀 궁금해요. 근데 용인을 이제 또 보면은 우리 수지 지역은 네. 이게 좀 다른 지역하고 또 좀 차별화되는 게 뭐냐면 과밀학급입니다. 학교가 또 과밀학급이요. 과밀입니다. 다른 지역을 보면은 또 학교가 폐교도 되고 네. 좀 가슴 아프게도 그런 게 또 많아지는 지역도 있는 반면에 네네. 우리 수지 지역은 과밀이에요. 과밀. 그러니까 교육열도 높으시고 다들 거기 네. 가서 학교를 보내려고 네, 모이는 네. 거죠. 그건 좋은 현상이긴 한데 과밀이다 보니 또 거기에 따르는 문제점이 많잖아요. 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것도 또 도와드려야 되고 그것도 문제를 해결해야 되고 그러니까 교육 기획이나 교육 행정이 잘 돼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하여튼 그 의원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요. 네, 네. 진짜 중요합니다. 유보 통합도 지금 추진하고 있거든요. 우리 기획위원회에서요. 유치원하고 보육하고 통합을 이제 하는. 그렇죠. 그건 교육부 차원에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 네. 굉장히 힘든 작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그거 네. 역시 저출생 문제 해소하고 관련이 있다고 보시는 그것도 거죠. 되죠. 왜냐하면 점차적으로 아이 낳기가 줄어들고 있다 보니 네. 뭐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이 힘들어지죠. 예, 그래서 어차피 뭐 유보 통합은 교육 차원에서 그렇게 유보 통합이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네. 양쪽의 그 차이를 극복하고 이걸 맞춰 나가는 거죠. 교육으로 가야 된다고 봅니다. 네. 네. 네, 매주 금요일 제11대 경기도의회 의원들과 골목길 민생 현안과 대안을 짚어보고 있습니다. 오늘 김선희 의원님과 함께하고 있는데요. 빅뱅의 If You 듣고 5부에서 이어가 보겠습니다. 제11대 경기도의회 의원들과 함께 골목길 민생 현안과 대안을 짚어보는 시간 4부에 이어서 계속하고 있는데요. 민생의회 김선희 의원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궁금하신 점 있으면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샵 0999로 문자 보내주세요. 유튜브 실시간 댓글창 보니까 진주님이 와우 김선희 도의원님 열렬히 응원합니다. 스마트 의원님 말씀도 참 잘하시네요. 화이팅 하고 너무 감사합니다. 응원 문자가 왔고요. 네. 그리고 또 한종애님이 저출생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적극적이고 구체적인 대안을 실행하고 국가적으로 실질적 도움이 되는 방안이 나오지 않는 한 이 출생률은 바뀌지 않아요.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어요. 주택이나 육아돌봄이나 마침 저희 4부 끝날 때 의원님께서 이 저출생 문제 네. 얘기를 하시다가 마무리를 했잖아요. 네. 혹시 뭐 용인시에서 저출생 문제에 네. 대해서 관련된 정책이나 뭐 만드셨던 게 제가 있다면 좀 알려드리고 싶은 네네. 말씀이 말씀이 있습니다. 지난 24일 용인 특례시가 150만 명의 150만 명이면 광역시급이거든요. 그 정도 대도시 공간 계획을 담은 2040 도시 기본 계획을 착수한다는 그거를 밝혔습니다. 2040이요. 네, 2040 도시 기본 계획 네. 그 착수를 밝혔거든요. 근데 지난 5월 말에 우리가 110만 명을 이제 돌파했습니다. 150만 명 더 빨리 되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지금 인구 유입이 그렇게 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총 인구가 150만 명까지 늘어날 것을 예상하고 대비하려면 앞으로 이제 분당 신도시 정도의 도시를 추가로 건설한다고 보고 한 36만 명 정도를 추가로 수용할 수 있는 네. 그런 중장기 대책이 시급하다는 것이 도시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용인이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에 발맞춰서 시민들이 아이를 낳고 기르기에 좋은 환경을 만들어드려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가 저출생 대응 맞춤형 정책을 위해서 네. 이번에 2024년도에 2,974억 300만 원을 예산을 그 3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합니다. 이게 아마 2023년도 대비 예산보다 약 25%가 늘어난 그 네. 금액이고요. 분야별 예산을 좀 잠깐 제가 말씀드리면요. 출산지원금에 22억 5천만 원을 세웠고요. 첫 만남 이용권, 이게 또 이용권이 있습니다. 그게 126억 4,200만 원. 또 부모급여라는 또 예산이 있는데 그거는 935억 4,500만 원. 또 아동수당은 아동수당 들어보셨죠? 네네. 네, 그거는 671억 9,100만 원이고요. 뭐 이것 등등 해서 아마 또 이제 그 복지부에서 내려주는 그런 게 또 있습니다. 이제 그래서 맞벌이 가정 양육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지원책으로 2자녀 이상 가정의 아이돌봄 지원 사업, 또 본인 네. 부담금 10%를 추가로 지원해주는 또 그런 사업은 또 있으니까요. 아마 추가로 또 뭐 되는 혜택이 좀 많으실 겁니다. 네. 예, 그렇게 또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출산지원금, 첫 만남 이용권, 부모급여, 아동수당 이렇게 용인시에서 계획한 예산은 네. 복지부에서
지원하는 지원 사업하고는 별개로 또 받을 수 있는 건가요? 네, 그게 복지부하고 겹친 부분도 있죠. 이거는 예산 세운 겁니다. 네. 이건 용인 특례시에서 예산을 세운 세운 거잖아요. 겁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복지부 예산에서 지원받을 수 있는 것도 지원받고 네. 용인시에서 지원하는 네. 건 또 그것대로 받고 네, 그럴 수 그렇습니다. 있는 건데 네. 전 여기서 한 가지 재밌는 게 네. 첫 만남 이용권이 뭘까요, 의원님? 이제 그 아기가 태어났잖아요. 네, 첫 출산을 아마 얘기하는 걸로 저는 그렇게 이해하고 네. 있거든요. 그걸 첫 네, 첫 만남이라고 만남?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붙였구나. 네, 네, 네. 그래서 이렇게 예산을 대폭 확대해서 용인시가 앞으로 150만 특례시로 더 큰 특례시가 되는 걸 계획하면서 저출생 문제에 관련한 예산 확보를 하신 건데요. 네. 이렇게 해서 뭔가 이 교육 환경이나 교육이 개선될 수 이어져야죠. 있다고. 저는 그렇습니다. 이게 처음에 그 예산만 다 준다고 해서 네. 이게 일회성으로 아니면은 이것만 준다고 다 해결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네, 네. 아이 키우기 또 아이를 어떻게 키워야 될지 그게 굉장히 숙제고 걱정이고 네. 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은 이제 우리 도의회 차원에서 보면은 바로 교육행정위원회나 교육기획위원회에서 얼마나 그 교육에 대한 그런 걸 뒷받침해주고 도와드릴 수 있는지에 대한 정책을 올바르게 쓰고 가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예, 저는 무엇보다도 또 제가 학교 운영위원장 출신이에요. 그러면 예, 네. 학교 상황에 네네. 대해서 굉장히 잘 알고 그렇습니다. 계시겠네요. 그래서 현장을. 학교를 그래서 제가 이거는 현장을 가봐야 된다. 현장에 답이 있다. 이런 말씀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학교를 제가 직접 가봐야 알 수 있다. 그냥 뭐 보고를 받는 형식은 절대 저는 뭐 그거보다는 네. 학교를 직접 찾아가는 그런 지금 행정이 아니죠. 네. 제가 그런 의회 의정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직접 가서 어떤 네. 에피소드가 있으셨을까요? 네, 있습니다. 처음에 이제 간다 그러면 교장 선생님이나 뭐 학부모 회장님이나 운영위원장님들이 부담 가지시죠. 뭐 도의원이 온다 그러면 저는 그렇겠네요. 근데 그런 마음으로 가는 게 아니거든요. 그냥 전 운영위원장 전 출신, 운영위원장으로. 전 운영위원장 출신으로 함께 그거를 해봤으니까 네. 얼마나 그 학교에 정말 도움이 필요한지를 알기 때문에 네. 뭐 예산이 제일 중요하죠. 예, 학교에 뭐가 불편한 점이 있으면 학생을 위해서 정말 뭐 소규모 학교 환경 개선이라든가 네. 그래서 저는 무엇보다도 먹거리 뭐 요즘 뭐 급식에 대해서는 뭐 문제가 어떻게 될 굉장히 네. 제가 좀 보고 있습니다. 사실은 다 말씀드리기에는 좀 지금 너무 복잡하니까 그런 것도 보고 있고 정말 영향이 있고 좋은 걸 줘야 되잖아요. 네, 그렇죠? 네. 학생들이 좋은 걸 줘야 되고 그러니까 가면은 일단은 에피소드라고 하면은 처음에는 그렇게 무겁게 생각을 했는데 너무 화기애애하게 끝나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오라고 하기 잘했다. 그런 평가를 받고 있으니까 제가 너무 좋죠. 그리고 일단은 제가 간 학교는 네. 뭐 무조건이라고 표현하면 그렇지만 무조건입니다. 네. 예산 그 학교는 분명히 드립니다. 제가 어떻게 해서든 그 신청하시는 예산에 대해서는 꼭 해결해 드리기로 약속하고 옵니다. 네. 직접 민원을 들은 네. 것만큼은 그렇죠. 꼭 해결을 하자. 네, 그거 그런 꼭 할 수 생각을 있는 하시면서. 그렇죠. 네, 필요하니까요. 네. 그러니까 용인시에서 김선희 도의원님이 학교를 방문하겠다면은 교장 선생님이랑 다들 환영하면서 아시는 분들만 맞아주셔야겠네요. 아셔가지고 지금 사실은 네. 모르시는 분들이 더 많아가지고 아직은요. 네. 뭐 소문 내는 게 어떻게 소문을 내야 될지 모르니까 네 일단은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네. OBS 라디오에서 적극적으로 네. 홍보를 하는 것으로 네, 김선희 감사하겠습니다. 도의원님의 학교 방문을 네, 환영해 뭐 주세요. 학교에서 번호표 뽑고 좀 기다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방문하시면 네. 거기 현장에서 일어나는 여러 민원과 그 계획들이 있으면 의원님이 적극적으로 그리고 지원하신다고 여기에 합니다. 또 여기서 감사하다는 말을 꼭 이 자리에서 하고 싶은 거는 네. 교육청 공무원분들이 굉장히 애를 많이 쓰세요. 그거는 그분들의 도움이 없으면 네. 제가 혼자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공무원과 의회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좀 거리가 있어 보이시잖아요. 네. 견제한다고 하는 그런 차이가 있어 보이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너무 많이 도움을 주시고 하다 보니 협업
그거야말로 진짜 협업, 우리 주민들과 도민들과 우리 학생들을 위해서 너무 좋은, 그래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우리 네. 공무원분들. 네. 교육 공무원분들이요. 네, 그렇습니다. 같이 노력하지 않으면 그 민원을 다 그렇습니다. 해결하기 어렵다. 칭찬해 주십시오. 네. 네. 그 저희가 노래 한 곡을 듣고 의원님과 이야기 이어가 볼 텐데요. 네. 왜 이 노래를 트는지는 노래 듣고 나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조용필의 노래입니다. 그 겨울의 찻집. 자, 이제 제가 이 선곡의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선희 의원님이 하프를 전공하셨어요. 음대 하프. 그 음대 언니셨네요. 그 예전에. 그래서 MBC 관현악단에서도 활동을 하시고 바로 이 그 겨울의 찻집에서 도입부부터 하프가 계속 나오잖아요. 직접 연주를 하셨대요. 그래서 지금 음악 나가는 동안 의원님께서 이 부분 여기요 하고 저한테 가르쳐 주셨어요. 네. 이 대목. 그래서 그 겨울의 찻집을 지금 이 소리요. 그래서 조용필 선생님하고 같이 라이브 공연도 하셨다고 하고 스티비 원더가 한국 왔을 때도 네네. 같이 공연하셨다고요. 네. 이 팝피스트가 우리나라에 정말 숫자도 적고 특별한 연주자인데 네. 그렇게 정말 귀한 연주자로 계시다가 이렇게 정치를 하시게 된 근데 계기는 뭐였을까? 귀한 연주자라고 표현해 주시면 제가 너무 몸둘 바를 모르겠는데요. 워낙 없잖아요. 하프 전공. 아닙니다. 예전엔 정말 더 없었잖아요. 아니요. 그런가요? 그건 왜 그러냐면 네. 오케스트라 편성에서 하프는 한 명밖에 없으니까 없어 보이는 거예요. 몇 명 없구나라고 느끼는데 네. 많으세요. 그런가요? 연주를 잘 안 하셔서 그렇죠. 근데 저는 또 게다가 방송국에 있고 방송 음악을 다 하다 보니 네. 그러니까 저는 클래식만 하지 않고 네. 아예 학교 들어가서도 클래식만 하면은 아니야 우리 국악도 해야 되고 가요도 해야 되고 저는 다 해야 된다고 생각했던 그때 좀 앞서 나갔다고 봐야 네, 될지 네. 좀 그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네. 많은 그 음악을 해서 MBC에 들어갔던 거거든요. 네, 그래서 좀 달라 보였기도 했을 겁니다. 왜요? 음대에도 하프 전공자는 학년에 한 명 있고 막 이랬잖아요. 네, 한 명 뽑습니다. 예. 그러니까 정말 네. 그렇게 귀한 걸 배우시고 어떻게 정치를 또 시작하시게 됐을까 궁금하네요. 저도 음대 나와서 사실은 더 어렸을 때는 정치보다는 법대 가고 싶었습니다. 네. 제가 삼촌이 롤 모델이라 삼촌이 이제 그쪽에 계신 법 삼촌이 쪽에 법쪽에 계셔서요. 계셨거든요. 그래서 항상 어렸을 때부터 나도 검사 판사 돼야지 항상 그러다가 음악을 또 놓치기 싫어서 피아노는 많이 쳤고 그래서 네. 이제 배우다가 이제 그냥 하프에 너무 빠진 거죠. 그래서 그렇게 했는데 결국은 우리 딸이 초등학교 때 운영위원장을 하게 됐는데 네. 또 그렇게 해서 또 성격이 또 좀 제가 좀 긍정적이고 좀 쾌활한 편이라 이제 거기서 또 유권자연맹을 한국 여성 유권자연맹을 소개받고 거기서 이제 정치에 입문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정말 의원님 그 시민 정치로 시작하신 거네요. 네, 생활 정치. 그렇습니다. 학교 네네. 운영위원장 하시면서 생활 정치입니다. 네, 주변 사람들 지지로 여성 유권자 연맹 통해서 네. 또 이렇게 도의원까지 네. 하시게 된 건데요. 네. 이게 하프 연주를 한 20년 하셨고 네. 그것도 MBC 관현악단이면 다들 들어가고 싶어 하는 데잖아요. 네, 그 당시에 처음 지금 다 별세하셔서 너무 네. 안타까운데 정말 포부가 크셨어요. 장익환 그 지휘자 그 단장님이셨는데 클래식을 연주하는 오케스트라를 이렇게 딱 만드셨는데 재즈도 하고 네. 정말 팝도 하고 팝스 오케스트라도 하고 클래식도 하고 다양한 부분의 그런 부분을 다 하니까 전 너무 좋았어요. 네, 그래서 그렇게 더 열심히 하게 됐습니다. 네. 네. 사프 연주자로 20년. 용인시 의원도 하시고 또 도의원을 네. 하시고. 네. 그래서 총 정치 경력이 15년 정도 되시는데요. 네. 이 음악이랑 정치를 둘 다 잘하시는 데는 그 비결이 있을 것 같아요. 어떤 공통점이 있을까요? 공통점이 있습니다. 네. 음악은 저는 제가 욕심이 있어서가 아니고요. 음악은 어디나 필요하다고 필수 조건? 네. 요건이라고 생각하는 게 리듬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리듬. 리듬이 흐트러지면 우리 신체에도 리듬이 있어야 되고 리듬 또 조화 그게 맞아야 되잖아요. 네. 근데
정치도 마찬가지잖아요. 리듬이 같이 흘러가는 가 같은 당이 될 수 있고 또 조화로 이루어져야 서로가 여야가 협치도 될 수 있고 그러니까 리듬과 조화를 맞춰야 되는데 오케스트라가 그렇습니다. 아. 자기만 튀면 안 됩니다. 그러면 오케스트라 소리는 듣는 이 청취자 말하자면 지금 들으시는 청취자뿐만 네. 아니라 예, 그런 분들이 듣기가 좀 불편하시죠. 아. 네, 그렇습니다. 리듬과 하모니 하니까 네. 방송도 리듬과 하모니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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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씀을 네, 듣다 네, 네, 보니까 네, 네. 아, 음악을 하면서 이걸 몸에 체득을 하고 네. 그 상태에서 이제 정치를 하시게 된 거네요. 저 운전면허 딸 때도 리듬과 그걸로 했습니다. 진짜 그렇네요. 네. 그 의원님이 교육기획위원회 소속이세요. 네. 그래서 경기도 평생교육진흥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네. 대표 발의를 하셨는데요. 네네. 이 평생교육진흥조례를 발의하신 계기 이게 네. 무슨 내용일까요? 아 이거는 이제 제가 이제 이 제정을 한다고 하면은 처음부터 이제 조례가 없을 때 네. 새로 만드는 거지만은 이거는 일부 개정이잖아요. 네. 전부 개정이 있고 이제 일부 개정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일부 개정은 이제 평생교육진흥조례가 있었어요. 근데 거기서 제가 조금 이제 변경을 한 부분이 있는데 네. 그건 뭘 어떻게 했냐면 그 평생 교육에 대해서 다양한 그 정책적 수요가 발생되잖아요. 그 발생됨에 따라서 경기도의 각 실국에서 각 실국이 있는데 개별적으로 개별적으로 실국마다 개별적으로 평생교육 사업을 추진하고 있었거든요. 네네. 너무 산발적으로 다 곳곳에 평생교육이 들어가 있어서 네. 그걸 좀 더 체계적이고 체계적인 평생교육 사업 운영을 해야 된다는 그런 필요성을 갖고 좀 더 정리를 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 그래서 실무 기구를 만들어서 네. 사업 절차나 행정 여건의 변화를 좀 만들어서 현실과 좀 부합되는 예, 그렇게 좀 변경을 좀 한 겁니다. 약간 질서 정리를 네, 하신 네, 네, 건가요? 그렇습니다. 네. 네. 평생 교육이 좀 더 지금에 맞게 네, 잘 네. 돌아갈 수 있도록. 네, 네. 정의에 맞지 않는 항목은 좀 삭제하고요. 네. 또 경기도 평생교육 실무협의회 구성할 수 있도록 또 그것도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또 수행 사업 중에 지식이라는 게 있습니다. 지식, 우리 생각하는 지식. 네. 이제 그런 사업은 여러 군데 따로 있었기 때문에 그거는 삭제를 하고 아. 뭐 그런 것들입니다. 네. 네. 리듬과 하모니로 네, 정리를 그렇습니다. 하셨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네, 저희가 이제 오늘의 기후다 보니까 네. 출연하시는 의원님들께 이 질문을 드리는데요. 네. 기후변화, 기후위기 이런 게 뭐 멀리 있는 북극곰, 지구 환경의 문제일 뿐만 아니라 사실은 우리 인간들의 건강과 미래에 대한 도전이다. 네. 이거 참 우리가 잘 대응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이 프로그램을 하고 있는 건데 네. 의원님께서는 지금의 기후 위기를 어떻게 보시는지 또 혹시 의정 활동에 반영할 계획은 없으신지 네. 여쭤보고 아니 싶습니다. 제가 여기 오면서도 오늘만 봐도 네. 갑자기 비가 막 내리는 거예요. 맞아요. 그러다가 햇볕이 짱 하고 뜨는 겁니다. 네. 그러다가 또 비가 막 쏟아지고 그게 이제 어제도 그런 현상이 있었고요. 밤에 비가 몇 시부터 뭐 그런 맞아요. 게 있었는데 갑자기 변화에 대한 우리가 대비가 있어야 되겠다. 이제 그런 그 안전에 대한 대비도 있어야 되고 이제 지금은 앞으로도 기후도 그렇지만은 여러 가지 사건이나 그런 일들이 이 정치하시는 분들도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거예요. 그렇죠. 뭐 여기저기서. 자동차 사고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급발진부터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네, 네. 그렇듯이 누가 돌출해서 갑자기 튀어나와서 어떤 정책을 갑자기 말할 때도 있어요. 사실은요. 그럴 때 당황하는 거죠. 근데 당황하는 거는 뭐 어쩔 수 없는 거지만은 거기에 대한 대비를 항상 공부하고 항상 우리가 어떻게 나가야 될 방향을 설정하고 항상 듣고 함께 동행할 수 있는 그런 마음 자세를 갖고 그냥 바르게 한다는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네. 안전 대비 중요하고 네. 재해 재난 갑작스런 네, 네. 위기 이런 네, 거를 네. 평소에 잘 대응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좀 고민하고 계신다 이렇게 네, 저희가 뭐 정치에도 이해를 하면. 반영을 꼭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네. 오늘 저희 한 40분간 민생과 용인 지역 현안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해 주셨는데요.
정말 선생님 의원님 언젠가 또 조용필 선생님과 다시 공연할 기회가 있다면 저희 밴드 조직하려고 합니다. 선생님 네. 이제 자꾸 선생님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네. 의원님 밴드 조직하면 저희가 네. 공연을 보러 꼭 한번 가겠습니다. 꼭 할 수 있도록 제가 꼭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네. 민생과 지역 현안에 대한 인터뷰를 마무리하면서 저희 청취자분들께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요. 무엇보다도 어떤 일을 하든 건강이 최고입니다. 건강한 생각과 건강한 음식 또 생각으로만이 아니라 또 마음으로도 건강한 음식이 만들어진다고 합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고요. 하시는 일마다 건강과 함께 잘 되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저도 열심히 우리 도정을 살피면서 열심히 의회 의정 활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약속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김선희 경기도의회 의원이셨습니다. 하피스트 출신으로 리듬과 하모니를 몸에 익히고 리듬과 하모니의 정치를 하고 계신다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기후가 민생 경제이자 미래 정치라고 생각하는 저희 오늘의 기후는 김선희 의원님 명예 기후 톡파원으로 임명하고 또 앞으로 의정 활동 저희와 수시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네.